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고2 수험피플들을 위한 과연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 매월 어떤 일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일어나는지 월별 일정을 안내하는 수시 준비 마스터 플랜입니다. 제가요, 우리 2학년 올라가는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매월마다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어야 고등학교 3년간을 평가받는 수시 대입에서 우리 불리하지 않게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로드맵과 함께 그 로드맵을 가지고 그럼 매월 어떤 활동들을 내 전공에 맞게 채워나가야 하는지 준비할 수 있는 수시 클래스까지 여러분께 함께 안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예비 고2 여러분들 이제 2학년에 올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와 함께 고2 일정 확인해 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 수험피플 3기 수시 준비 기본 마스터 플랜입니다. 아직 1월, 2월에는요, 1학년 2학기예요. 여러분, 한 학년의 학사가요, 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아직 우리 1학년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학년은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월, 2월 동안은 기본적으로 다음 학기를,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심과 동시에 지난 학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해요. 그래서 1월, 2월을 기초학력을 준비하고, 그때 기초학력이라고 함은 여러분의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형태의 공부도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멘토님 수능 최저나 정시를 준비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이제 1학년과는 다르게 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내신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보는 학력평가, 그 모의고사 유형을 함께 섞어서 보거나 아니면 또 3학년 때는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사용하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형식의 문제가 내신으로도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만 위주로 준비했던 1학년 위주의 그런 학업을 계속 병행했을 때는 내신 자체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부터는 확실히 이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형태의 학습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이 모의고사의 그 주요 과목들의 기초가 덜 잡혀 있다, 수능형 공부의 기초가 덜 잡혀 있는 친구들은 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 부분들을 좀 잡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독서활동, 봉사활동 내가 1학년 때 부족했다 한 친구들 더 채우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2월에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2월에 최종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2월에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봄방학 잠깐 나갈 때 선생님들께서 받아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꾸역꾸역 채워서 1학년 거 부족했던 거 더 채우셔야죠. 물론 겨울방학 전에 이미 마감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겨울방학에 활동한 것까지 받아주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기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독서나 봉사 더 채워주셔야 하고, 여기서 독서, 봉사활동 2월에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더 채우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2학년 때 읽을 책을 우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좀 미리 땡겨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면 학기가 시작하면 너무 바쁘니까 책을 우리가 충실하게 챙겨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각 과목별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업이 진행되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진로라든가 관심 분야에 대해 공통 부분에 들어가 있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땡겨서 읽으시면 훨씬 더 시간 절약하실 수 있다. 그래서 독서, 봉사 챙겨주시고요. 자, 2월 되기 전에 여러분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멘토님? 기본적으로 여러분 1학년 생기부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에 접속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를 내용 확인하는 경우는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혹은 담임선생님께서 생기부를 완성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오탈자라든가 내용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때 내가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다음 학년 올라가면 여러분 3월이 되면요.
지난 학년의 생기부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월 말까지 추가 기재사항 여부 확인하는 거 강조드렸고요. 역시나 기초학력 준비 계속 준비해 주셔야 되고, 이제 3월에 학력평가 보잖아요. 2학년부터는 제가 1학년들은 학력평가 본다는 건 안내했지만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2학년부터는 이 학력평가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를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요, 멘토님, 최저도 안 하고 정시도 안 할 건데요.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3학년이 올라가서 대입 전략을 짤 때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라든가 정시를 함께 준비한다면 확실히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수시 전략이나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전략은 모든 학생들이 최저나 정시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최저를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요. 자,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본다는 것은 시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모의고사 준비 하나도 안 하셨어도요, 시험 때 찍고 자면 안 되고요. 내가 아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이게 내가 지금 올바른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점수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특히나 이 내신형, 수시형 친구들 중에 모의고사를 정말 대충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거 저는 주의드립니다. 꼭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 열심히 하셔야 되죠. 2학년부터는 이제 탐구 과목이 선택한 과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신 등급에도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불리한 점들도 고민이 될 거고, 혹여나 진로와 일치하지 않는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로 탐색해 나가야 되고,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하더라도 그때 변경할 때 설득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 탐색은 여러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활동 계획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율 동아리를 무엇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진로가 조금씩 구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를 개설할 때도 내 진로라든가 전공 분야에 좀 더 매력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연습할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 자소서를 우리가 직접 지금 쓰는 걸 가지고 뭐 대학에 바로 쓸 건 아니에요. 대학에다 제출할 건 아니지만 다음 학기 뭐 국어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자소서 쓰기 대회라든가 또 간혹 대학별 전공 체험 등에서 서류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본 친구들은 또 활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소서를 써봄으로써 자소서란 것이 이런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런 소재들을 만들어가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제 자소서 영상 쓰는 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차근차근 보시면서 그 형식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활동을 시작을 해볼게요. 3월이 됐습니다. 3월에 상큼하게 3월 학력평가로 시작을 해보죠. 3월 학력평가 시작합니다. 자, 2학년까지 배웠던 범위를 가지고 이제 3월 학력평가를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봐야 된다고 앞서서 강조드렸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기준으로 꼭 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동아리 선택 들어가죠. 아마 1학년 때 동아리 선택했던 친구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동아리 선택을 할 때는 좀 더 비장한 각오로 어떤 동아리를 선택할지 고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본인에게 유리한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고, 학생회 활동 학급 임원 반장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을 거예요. 물론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리더십에 뭐 플러스 요인을 아주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는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의지가 있고 나갈 기회가 있다면 나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담임선생님 상담이 시작되죠. 1학년 때는 담임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적응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이제 처음 만나면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탐색하는 그런 상담이었다면, 이제 2학년부터는 좀 더 본인의 대입이라든가 전공 분야에 좀 좁혀지는 그런 상담이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는 가장 중심으로 두는 것을 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강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올리는데 좀 더 신경 쓸 것을 강조해 주실 텐데요. 우리는 대입에 대해서 좀 더 내신뿐만 아니라 내가 비교과 활동이 필요한지 또 다른 전략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상담으로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담임선생님 상담에서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께서 작년 선배들의 입결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졸업한 선배들이 어느 대학 갔고 어떤 활동한 친구들이 어느 대학 갔고 요 내용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내 전공 분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상담하기 전에 내용 질문 드릴 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2학년 학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내신 준비 방법을 구축해야 됩니다.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것도 뭐 강조 드릴 이유가 없겠죠.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나 내신 방법을 구축한다는 것은 내가 내신을 준비하는데 나는 4주면 돼. 아니야, 나는 5주가 필요해 라는 기간 설정뿐만 아니라 각 과목별로 내가 내신을 준비하는 방법이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1학년 시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서 내신에서 나는 이 정도 준비하면 돼 라는 게 이미 몸에 체화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내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못 찾은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 더 늦지 않게 2학년 1학기 동안 그 방법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2학년부터는 비교과 활동의 양과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셔야만 해요. 왜냐면 3학년 때는 더 좁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2학년 때 그 비교과 활동을 넓혔을 때 내신이 흔들려서 많이 하락하게 되면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나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기간을 알고 있어야 비교과 활동을 다른 시간에 늘려도 내신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 내신 준비 방법 구축 안 됐다 하는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요거 준비하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4월에는요. 이제 4월 말 되면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 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은 대부분의 수험피플들이 이 내신 올인하는 달로 활용을 하게 돼요. 다른 거 거의 안 하고 이제 내신 올인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내신을 준비하는 그 기간조차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비교과 활동, 스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활동의 과정이 되거든요.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과목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갔는지 그 과정의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소서 1번이라든가 면접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1학년 때와는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1학년들한테는 야, 지필평가 준비할 때는 지필평가만 집중하세요. 딴 거 같이 안 해도 돼요. 내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2학년들은 조금 사정이 달라요.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내신 기간에 겹쳐진 활동들이 내 전공이라든가 역량에 필요한 활동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병행해 가야 돼요. 자, 여기에 제가 비교과 활동과 병행이라는 키워드를 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내신 방법 꼭 구축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회나 학교 뭐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 시험 전에 신청하지만 시험의 끝 지나서 그 후에 마무리되는 그런 오랜 기간을 거치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내내 걸리는 탐구 활동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중간중간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 기간이랑 겹치면 학생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사실 방해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것들을 다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신이 잘 방법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4월이 되면 2021 학년도의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대입 시행 계획이죠.
각 대학별로 이제 학생들 어떻게 뽑겠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대학별로 2021 학년도 대학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꼭 이때 찾아보시면서 아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뽑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에 이제 영어 듣기평가 시행되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수행평가 함께 등급 내는데 영향이 들어가지만 영어 듣기 평가는 좀 다른 수행평가들은 그때그때 수행평가가 주어지면 이제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행평가에 넣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직 듣기 평가 준비가 좀 미진하다 하는 친구들은 겨울방학부터 듣기 평가를 좀 준비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받고도 듣기 평가 때문에 학기말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꼭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월입니다. 5월에는요, 학교 대회, 무슨 행사 이런 거 되게 많죠. 시험도 끝났겠다, 날도 좋겠다 하면서 뭐 체험활동, 학교 축제, 수행평가, 각종 진로, 동아리, 또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다니기가 너무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요때 그리고 각종, 여기 보면은 제가 대학별 전공체험 내용 예약을 6월에 넣어주긴 했지만 5월부터 이제 안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관심 있는 대학 또 관심 있는 전공들은 그 여러분 관심 있는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꼭 어떤 것들이 개설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는요 2학년 진로와 3학년 진로 우리 더 구체화해서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6월이 됐어요. 6월 학력평가 한 번 더 보죠. 보고 역시나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되고 2차 지필평가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이제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보고 나면 학기말 성적표가 나오게 되죠. 성적표로 확인하고 이제 한 7월 이제 방학하면서 여름방학 하면서 학기말 성적표가 같이 나오게 되죠. 보름 이후로 해가지고 성적표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방학할 때까지 각종 학교 대회들, 체험활동, 축제, 또 수행평가 계속 이어지고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 그대로 이어서 해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여름방학을 시작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마감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학기 생기부는 8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에 따라서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생기부 기재를 마감하시는 분 계세요. 생기부 기재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몇 월 며칠까지 꼭 내라. 그때까지 낸 친구들만 적어준다. 계속 강조하셨는데 꼭 그 다음날 갖다 내. 그래서 선생님 저 넣어주세요. 막 하시면 선생님이 안 돼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1학기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1년을 통틀어서 기록하는 그런 항목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1학기 게 비어 있어도 2학기 걸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1학기, 2학기가 나눠져서 기록되는 경우에는 1학기 내용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선생님마다 언제 마감,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꼭 확인하셔서 그때그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이제 여름방학이에요. 역시나 기초학력 준비해 주시고요. 비교과 활동, 여름방학까지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셔야 되고 진로 탐색과 또 개학하고 나서 개학하자마자 생기부가 마감되기 전까지 더 넣을 수 있다면 요거 방학 동안에 준비해서 그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학기가 끝나고요. 2학기가 시작됩니다. 9월 학력평가로 시작을 하고요. 각종 학교 대회들 시작되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 그대로 진행되고 역시나 9월에 2학기 듣기평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또 여름방학부터 우리는 듣기평가 준비를 쭉 해줬어야 요거 손해보지 않고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 10월에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학교대회 참여를 병행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죠. 요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11월에 역시나 학력평가 대학별 전공 체험들이 이제 또 겨울방학을 타겟으로 해서 미리미리 예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홈페이지 다니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 각종 비교과 활동들 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12월이 되면은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를 보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도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이때 저는 진로를 확정할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진로를 또 생각했던 것이 2학년 2학기 때 바뀔 수 있습니다.
3학년에 올라가면서 가장 많은 질문하는 것이 멘토님, 제가 지금 3학년 올라가는데요. 진로가 바뀌어도 될까요? 요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물론 바뀐다고 해서 감점되는 것은 없지만 3학년 때 진로가 바뀐 경우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학기로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1학년과 2학년 진로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2학년과 3학년의 진로는 일치시키거나 같은 계열로 맞출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만 1년 반 정도를 좀 내가 내 진로에 맞춰서 충실하게 활동을 했구나를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학년, 3학년은 비슷한 계열로라도 맞추기를 추천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학년 이 말에 생기부 마지막에 진로를 쓸 때 요거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진로를 내가 어떻게 써야 3학년 때 최종 진로를 쓸 건지 그걸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확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비 고3을 준비해야 돼요. 아니 멘토님 지금 예비 고2 올라가는 마당에 예비 고3까지 얘기를 듣게 되네요. 1년 계획이니까요. 금방 가요. 자 보면요. 이때부터는요. 정말 대입 지원 전략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수능 최저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 여태까지 모의고사 열심히 보라고 해서 열심히 봤는데 왜 다시 제가 수능 최저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나요? 대부분 수능 최저가요, 여러분 교과 전형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저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최저를 맞춘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내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2학년까지 나온 내신을 가지고 아 내가 3학년 때 어느 정도 올리거나 유지하거나 이 범위를 고민했을 때 최저를 얼마 정도 맞추면 그 대학 가겠다라는 가이드를 잡으셔야 돼요. 잡고 최저를 준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탐구로 어떤 과목 할 건지 어떤 과목으로 준비를 할 건지를 결정해서 이 겨울방학 때 거기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이때부터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시작할 건가 적성고사 준비할 건가 이런 전략들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여러분 요때가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싶어지는 시기예요. 왜? 이때는 연말에다가요 시험도 끝났죠. 막 크리스마스 있죠. 막 새해가 다가오죠.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둥둥 떠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둥둥 뜹니다. 고3들은 또 입시 끝나가지고 엄청 막 신난 분위기에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에 결정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시기인데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많이 고민하지 않고 12월 중순부터 말일을 그냥 보내게 돼. 근데 요 한 2주, 3주가 너무 중요하다.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 드리겠지만 우리 요거 지금 마스터 플랜 보는 수험피플들은 아 요때 멘토님이 정신을 꽉 붙잡으라 하셨지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요 지난 학교생활 기록부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해요? 선생님께서 얘들아 오타 있나 봐라 잘못된 거 있나 봐라 주실 때마다 내용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1학년 생기부는 마감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스 들어가면 1학년 기록은 보실 거예요. 근데 2학년 건 또 완료된 건 아니니까 또 2학년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겨울방학에 채우거나 혹은 이미 마감해서 겨울방학에 채울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3학년 때 채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제가 1월, 2월 내용에 여기 써주잖아요. 여기 보면은 3학년 활동 계획을 짜라. 그 중에서도 뭐 자율동아리 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율동아리뿐만 아니라 뭐 독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수상도 뭐 어떤 게 나오는지 미리 계획이 나온다면은 그런 것들도 알고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 찾아서 해주셔야 되고 이때 이제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생기부 기재 마감 주의해야 되고 이제 1월, 2월부터는 예비 고3 준비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내용 생기부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진로 탐색해야 되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이제 대학 지원 전략 내가 진짜 뭐 종합 준비할 건지 교과인지 이거 수립해야 하고 대학별 모집 계획 내용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지원할 대학들도 좀 범위를 좁혀 주셔야 합니다. 역시나 2월 말에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한 번 더 해야죠.
3학년 수행평가, 자소서 대회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전공체험 등에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준비하면서 부족한 내용이 뭔지 3학년 계획을 짤 때 바탕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봄방학 개학하면요, 이때 정말 학교 생활기록부가 기재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3학년에 올라가면 더 이상은 여러분이 생기부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최대한 확인해서 채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2학년 1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었고요. 그 로드맵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그 팁들은 전공별 수시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공별 수시 클래스는요, 구글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수강하는, 구독하는 방법이고요. 구독료 3만 원으로 여러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고1, 고2, 고3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여기 보면 전공별 개설 클래스가 이제 개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각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이 들어있는 클래스를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구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기계나 자동차가 들어있는 클래스를 구독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기계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의 클래스에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분야별 전공 이슈라든가 월별 수시 준비 로드맵은 앞서서 보인 그 전체 월별의 수시 로드맵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로 매월 20일이 되면 다음 달 로드맵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 로드맵에 맞춰서 여기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 출결, 수상, 자격증, 진로 위반 등등등 해서 각각의 활동의 내용에 내 전공에 맞는 내용들은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예시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진로 희망사항에 뭐 쓸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직업명. 제가 기계나 뭐 전기 쪽으로 전공하면 뭘 쓸 수 있나요? 그거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다 말할 수가 없었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도서명 같은 것들, 이 전공에는 이런 책들 쓰세요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 클래스에서는 여러분께 안내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각각의 항목에서도 전공에 맞춰진 내용들을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좀 내 분야에 맞춰서, 내 전공에 맞춰서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게끔 음성, 그리고 PDF 자료를 함께 사용했다면 그 자료까지 함께 업로드 해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의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수시대입 유의사항, 선택 가이드, 대학별 입학 전형과 대학별 합격 추천템 안내가 나가고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 이제 5월이 되면 각 대학별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각 대학별 인재상과 4번 문항 팁 함께 나가고요. 그 이전에도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작성 기본 방법과 뭐 사례들 이런 거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즌이 되면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나면 9월부터는 면접 준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그때 면접 준비 기초부터 각 대학별 면접의 특징과 유형을 안내하고, 학생부 기반의 면접인 경우에는 생기부 항목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예시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해설 안내해 드리고요. 역시나 작년에 일기 수험피플들이 가장 도움 많이 됐다고 한 셀프 실전 면접, 내가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져드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흡사 실제 면접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드릴 수 있는 영상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영상들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 당연히 다 각 카테고리에 맞게 분류해서 올려드리고요. 유튜브에는 다 올라가지 못하는 이 수시 클래스만의 전용 영상들이 함께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할 그 대상 대학은요, 4년제 대학 전국 서울권부터 제주권까지 총 7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수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나가셔서 목표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1년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